네, 지금 막 두 정상이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선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Please be seated. Today I've been honored to welcome to the White House 오늘 저는 President Moon. 백악관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취임한 이후 백악관을 방문하는 두 번째 국가 수반입니다. 이는 70년 된 우리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력하고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의 미래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가 수반이 그러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미 양국이 함께 공유해온 희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공동의 미래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위한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의 관계는 혁신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공동의 안보에 기반이 되고 있으며 평화와 안보, 번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북한에 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응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참모들은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감했습니다. 양국은 실용적인 조치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의 전략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성김 전 대사는 대북 특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미의 파트너십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은 아세안 그리고 쿼드 그리고 일본과의 삼각협력 등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버마의 상황에 대한 양국의 공조입니다. 군부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미 양국이
현 시대의 과제들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팬데믹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한 2030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2050년까지는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금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이 기술적 발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의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고 특히 개방적이고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했습니다. 제가 G5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삼성, 현대, SK 그리고 LG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분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업의 CEO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미국을 또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가 오랫동안 해왔던 기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편견에 기반한 증오를 멈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양국의 군인들은 함께 싸워왔습니다. 또한 양국의 과학자들도 함께 연구를 해왔고 학생들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의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K-팝 팬들을 이제 어디서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Well, anyway, I'll get back to that later. 네, 그리고 한국의 영화 배우들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이 정말 큰 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한국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또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양국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해리스 부통령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미 정상과 대표단이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양국 국민들께 코로나 회복의 희망과 함께 수교 139년의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진, 포용적 성장, 중산층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의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 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 의지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 용사 랄프 퍼켓 대령님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함께 했습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뿌리내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합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노력과 지도력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Well, first question I'm told is Mary Alice Parker, ABC. 네, ABC에서 메리하우스 파커 기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message to Democrats who want you to be more confrontational with Israel?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욱더 견제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나요? 현재 민주당의 지난 20년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저의 의지에는 전혀 어떠한 변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의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두 개 국가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아바스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웨스트뱅크 지역에 계속해서 지원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쪽의 아주 많은 그런 싸움들이 이제는 끝이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무기 증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자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두 분께서 혹시 대만에 대해서 어떠한 확언을 하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자, 예, 앞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예.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TV 강영두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기자 질문한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북한의 핵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투두 리스트에 북한 핵 문제는 몇 번째 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는 두 정상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서 북핵 시간표가 두 분이 일치하시는지, 북핵 시간표가 일치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바이든 신행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북 정책을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대북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의 원칙은 이미 미국 측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동의합니다. 완벽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중에 효과적인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4개의 미국의 정부가 이 목표를 아직까지는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동맹국들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 즉 우리의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받는 것이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BS 낸시 코리지 기자.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런 만남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만남을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텐데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그런 국제적인 정통성의 부여와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무장관을 포함한 그 팀에서 북한 측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현재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일부라도 인정하기를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는 네타냐후 총리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 대해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와 같은 양측의 정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신뢰합니다.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바스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리더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하마스는 테러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자 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한 재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잃은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아랍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는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저의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정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외에도 다른 인사들도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모두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중동 전역의 파트너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는 저와 네타냐후 총리와의 사적 대화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과도 전화로 오랫동안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마스의 정전협정 참여를 위해서 이집트에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군요. 예, 우리 여성 기자들은 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이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논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특히 국민들이 두려워하실 만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과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 그 협력에 대해서는
오늘 공동 성명과 또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의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미국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y the way, I can just prematurely make that. Now we're going to there. 네, 저희가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한국의 55만 5천 장병들에게 그리고 한국에서의 한국에 준하는 미군들과 접촉하는 그 55만 5천 명의 장병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백신을 working with, and this is in the offing, working with one of the major vaccine produce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 방면에서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2021년 안에 모든 미국인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십억 도스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각자의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 세계인들을 안전하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매우 야심찬 목표입니다. 각 국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그 하늘에 확인이 불가능한 어떠한 물체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